겨울철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몸을 움츠러들게 되면서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목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추운 겨울 목 통증 관리하는 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목이 아픈데 현대인들이 목 통증 호소하는 게 이제 일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의 통증을 나타나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나 오늘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이런 날에는 나도 모르게 많이 웅크리게 되겠죠. 이렇게 목을 많이 웅크리게 되는 자세에서 목에 걸리는 부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옷도 많이 껴입게 되겠죠. 그리고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더 큰 옷을 입을 수 없기,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목에 걸리는 그리고 어깨에 걸리는 부하가 더 늘어나고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목 통증의 대부분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이나 어깨가 혹사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머리 무게가 그렇게 무겁나 싶기도 한데 이게 맞나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한 4에서 6kg 정도를 보는데 이게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내 목뼈가 머리를 정확하게 지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쭉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받치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힘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머리를 받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결국 이제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 머리를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사당한다. 그리고 그 근육들이 통증을 유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무심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목이 쭉 나오는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평소에 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목 통증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의 자세를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이 부분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신 사람을 볼게요. 자, 의자의 높이랑 모니터의 높이와 책상의 높이가 내 몸이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엔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목의 문제는 등이 굽으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니터의 높이와 책상의 높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좋지 않은 자세죠. 예.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높이를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의자가 너무 낮게 조정이 돼 있으니까 허벅지랑 의자가 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의자가 많이 굽어져 있고 등이 굽고 허리도 앞으로 빠지게 되고 목도 앞으로 빠지게 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와 그다음에 모니터의 높이 그리고 의자의 높이를 바르게 세팅하는 것만 해도 우리 목의 통증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자세도 한번 바로 잡아보는데요. 근데 이제 목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증이 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궁금증도 있으시겠죠? 환자가 궁금해하는 점들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들은 많고 그리고 자세는 좋지 않고 운동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목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는 그 증상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확한 자세는 원래 어깨 쪽에 귓구멍과
견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자로 쭉 곧게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앉아있는 시간들을 그리고 자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쭉 빠지게 되고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빠진 목을 우리가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목이 1cm 앞으로 갈 때마다 내 어깨 쪽이나 목 쪽의 근육들이 받아야 될 하중이 2에서 3kg씩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목 앞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짧아진 상태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목 뒤쪽에 있는 후두하근부터 경부 쪽에 있는 근육들,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쭉 늘어나면서 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방금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후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두개골이 끝나는 부분 이쪽 보통 이제 혈압이 오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만져보시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가 되게 단단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힘을 받는 부분들이 승모근이라고 하죠. 어깨 쪽에 연결되는 이 승모근이 단단하게 뭉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힘을 더 써야 될 때는 견갑거근이라든지 아니면 능형근이라는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근육들까지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두하근들이 뭉치게 되면 순차적으로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뒤통수부터 위쪽,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마 앞쪽이랑 그 다음에 눈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 주변부까지 통증, 또는 최근에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시력이 조금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시력 검사를 하러 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경을 바꿨는데도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떤 수정체의 문제나 아니면 각막의 문제나 이런 시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후두부 쪽에서 뭔가 많이 단축이 돼 있고 추골동맥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눈 쪽에 증상들이 기능적으로 소실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눈이 침침하다든지 안 그러면視力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증상들만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근육성의 통증들, 그리고 그 근육성의 통증들은 자세 문제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찌릿찌릿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개를 뒤쪽으로 젖혀서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팔로 전파가 된다면 이때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일자목과 거북목으로 인한 근육성의 통증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들부터 자세를 먼저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면서 저도 지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뒷목, 후두부, 견갑골의 통증까지도 저도 느껴봤는데, 근데 이게 목의 통증, 그러니까 이 목이 안 좋고 건강 안 좋은 게 머리랑 눈까지 올 수 있는 건 몰랐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육들은 목의 근육들과 어깨의 근육과 등 쪽의 근육은 거의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육들이 원래 뒤쪽에서 뭉치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후두하근이나 아니 모상건막을 통해서 특히나 혈압이 오른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뒤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다가 편두통을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고 눈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근육들이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 부하를 조금씩 분산시키기 때문에 증상들이 눈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이나 혈관 쪽의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후두부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들이 많이 단축이 되면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후두부에서 나오는 대후두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머리 뒤쪽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측두부까지, 측두근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이런 신경이 압박이 되거나 아니면 추골동맥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위로 통증을 파급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통증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디스크 판정을 받더라도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군의 한 1에서 많아봤자 한 3% 정도. 예. 그리고 그 경우는 뭐 신경이 엄청 크게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한정적으로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 어떤 치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의 불편한 느낌이나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신경의 포착이나 아니면 유착된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침 치료나 아니면 보통 약침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봉침 같은 것들도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 단축된 부분들을 이완시키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침이나 약침 치료로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우리가 자세 이런 키워드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요법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꼿꼿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상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근력 자체가 요새는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들이나 아니면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한약들 이렇게 세 가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이 자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자꾸 자세 한 번씩 허리를 펴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목의 통증이라는 건 현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크일 경우엔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픈 게 디스크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근육통인 건지 이걸 구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 구분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신경 쪽의 문제냐, 안 그러면 단순하게 근육이나 인대 힘줄의 문제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도 진단과 그다음 치료 방법이 아예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신경 쪽의 문제를 제가 이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또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환자분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죠. 자, 고개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목을 뒤쪽으로 약간 젖혀봅니다. 천장을 보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리는 과정 중에 목이나 어깨나 아니면 팔 쪽으로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나타난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돌린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다른 사람이 눌러줬을 때 찌릿하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통증으로 나타난다면 신경의 압박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디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이제 목을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어깨도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동작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자, 목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등이 굽어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오늘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등을 펼 수 있는 자세가 내가 고개를 이렇게 당기고 그다음에 가슴을 펴고 이 자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등에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등에 있는 근육들을 다시 쭉 잡아당김으로써 목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끌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운동이냐면 매달리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매달리기. 네, 보통 이제 철봉이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요새 문틀 사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문틀 철봉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팔을 잡은 상태에서 쭉 늘어나면서 매달리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예. 네, 이 연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 매달리고 다시 또 일어서고 또 10초 정도 매달리고 다시 또 일어서고 이 과정 중에서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일단 등의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매달리는 것들을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코너 스트레칭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벽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 벽면이 있고 90도가 되는 직각의 벽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각의 모서리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한쪽 팔과 한쪽 팔을 이런 식으로 네, 지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몸통 자체를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에 예, 되겠군요. 예.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가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 못하고 목만 앞으로 쭉 빠지기 쉬울 거예요. 자, 이때 목과 그다음에 몸통은 하나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목과 그다음 몸통이 한 번에 이렇게 쭉 간다. 끝까지 저항 가동점까지 갔을 때 10초간 최대한 이완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풀고 다시 또 10초 풀고 그리고 또 다시 10초 풀고 이렇게 3번을 한 세트를 해주시면 목에 걸리는 부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오늘 도움이 되는 동작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목 통증에 대해서 최유성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은 채소 먹기가 힘든 계절로 알고 있는데요. 이맘때 참 맛있는 채소가 바로 무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동삼이라고 해서 겨울에 밭에서 나는 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력과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겨울 무와 함께 건강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